반갑습니다. 오쑥영어 오현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은 필자의 주장 파악입니다. 요것 또한 꼭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필자의 주장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문제 푸는지 지금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주장이라는 말. 사실 되게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좀 강하게 피력할 때, 이런 거 주장할 때 많이 쓰잖아요. 나는 꼭 이 레스토랑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B라는 레스토랑을 가야 된다니까? 하면 가야 되는 이유를 막 설명을 하죠. 그쵸? 주장이라는 게 뭐냐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좀 강력하게 피력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 그건 명령문. 명령문. 문장의 맨 앞에 동사 원형이 와서 가자. 요런 식으로 해야 해. 그거 꺼야 해. 뭐 이런 식으로 명령문을 쓰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동사를 많이 붙이는데요.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붙이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많이 붙여요. 그래서 뭐 should, must, 뭐 had better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과 함께 많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중요하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형용사 어휘가 있거든요.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어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어휘들도 정리하라고 하시면 힘들죠. 그쵸? 언제 다 봐. 그래서 쌤이 팁 강의를 통해서 중요 어휘의 형용사편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필자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필자, 즉 글을 쓴 사람이 개인적인 견해, 주장이라는 건 자신이 갖고 있는 견해거든요. 그래서 견해, 아니 필자가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택지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왜? 한글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자의 주장, 그리고 요지, 우리 다음 시간에 요지 배울 건데요. 주장과 요지는 한글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명령문, 뭐뭐 해라. 당위,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이 부분을 보면 여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구나. 강조하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글의 요지 추론과 푸는 방법이 유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글의 논리적 전개 구조를 연결사가 있다면 빠르게 연결사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자, 글의 논리적 전개 구조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글을 쓸 때요. 너희들 그냥 글 쓸 때 바로 무슨 편지 글자를 쫙 쓰지 않죠. 어떻게 써야 돼요? 뭔가 설명문을 써야 된다던가 우리가 수행평가를 할 때도 뭔가 논문이나 레포트를 쓴다고 할 때도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상단과 그리고 이제 중간 그리고 이제 하단 요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글을 어떻게 쓸까 글쓴이도 고민을 할 겁니다.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좀 강하게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논리적 구조를 말이죠. 근데 대부분 요렇게 첫 번째 나오면 너무 쉽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상, 중하, 다 중심, 즉 하고자 하는 주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언제 그럴 때 많이 들어가는지 좀 쌤이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상위에 우리가 일단 글의 상단은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 한들 뭐를 봐야 되냐면 글의 중심 소재를 좀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글의 중심 소재를 조금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반부에 어떤 것들을 집중하냐면 중반이나 하반에 다 이 연결어구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꼭 살펴봐야 돼요. 특히 중간에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however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however, but, yet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역접의 접속사, 접속부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요 밑에 있는 하단에는 뭐를 할까요?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뭐 therefore, those, in other words. 요런 단어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논리적 전개 구조, 즉 글쓴이가 과연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치기 위해서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서 풀었는가, 요 내용도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보면요. 쌤이 얘기했다시피 일단 연결사, 다양한 연결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 형용사, 중요하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용사 어휘들이 포함된 문장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쌤이랑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글쓰니까 주장하는 바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쌤이 한 번 더. 선생님, 접속사는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주장 표현과 이렇게 주제문의 단서에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예시라고 되어져 있죠. 네, 주장이 예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글쓰니까 주장하고 싶은 말을 딱 넣고 그 주장에 알맞는 합당한 근거를 예시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시 앞에 이 예시 뒤 말고요. 예시 바로 앞부분이 주제문이 될, 즉 주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예시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예시에 집중해가지고 예시에 들어가 있는 되게 자세한 세부적인 지엽적인 부분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틀려요. 예시는 예시대로. 근데 예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앞부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역접이라고 한다는 게 뭐냐면요.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A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B를 얘기한다면 그게 내용의 전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접의 표현은 however, yet, but, still, rather, nevertheless. 이런 것들이 역접의 접속 부사가 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요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이 친구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요 B라고 하는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가 주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결론 요약은 뭘까? 자, 말 그대로 정리를 할 때 많이 쓰는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되게 하단에 있겠죠. 근데 하단에만 꼭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중반부부터 조금 밑으로 가서 들어갈 수 있어요. 중간이랑 하반. 여기 하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So therefore, thus, so hence, as a result, accordingly, 그리고 consequently, in short, in brief, 그리고 in conclusion.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아, 정리하는 말이구나. 요게 포함되어져 있는 B라고 하는 요 뒤에 들어가 있는 요 포함된 B라고 하는 문장이 주장이 될 수가 있겠구나.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대부분 예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중하 중에서 상중 쪽에 들어가면 그럼 위에 있는 상단이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역접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문장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however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중후반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결론 요약 같은 경우에는 첫 시작보다는 중하단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그럼 글의 논리적 구조가 같이 잡히면서 중요한 연결사를 확인했으니 주장을 찾는 게 쉬워지겠죠. 알았지?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앞서서 요것도 한번 다시 볼게요. 필수 암기 주장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 무조건적으로 외워라. 주장은 뭐 당위는 이런 게 나올 것이다. 이건 아니고요. 아, 요런 표현이 나오면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갔으니까 아, 요 표현은 주장으로서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should, must, have to 요런 거 있잖아요. should, must, have to, ought to, insist 주장하는 거죠. 해야 한다. 라고 쓰이는 거니까 당위라는 말이 해야 한다라는 걸 가리켜요. 그럼 해야 한다는 거 꼭 해야 된다는 건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무적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답니다. 됐죠? 여기 있는 may 같은 게 뭐예요? 그거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해서 역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는 아, 의무가 있고 아,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하다라는 표현도 들어갈 수가 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필요 연결 보시면요. 필요성. need to 부정사. 결국 위에 있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거 뭐예요? It is necessary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essential도 필수적이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건 필수라고 하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다 뭐예요? 명사든 형용사든 때로는 동사라도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는 주장으로 쓰일 수가 있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therefore, thus, hence, so 요거는 연결사인데, 요거 바로 뒤에서 배울 거니까 요거는 일단 지나갈게요. 그리고 제안을 할 때 이거 할 시간이다, 요거 할 때다 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그 스니가 지금 그걸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 뒷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I suggest that 이라고 얘기하면 대절이 지금 내가 대절을 제안한다. 나 대절하고 싶어. 라는 말을 돌려 말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안과 때를 좀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뒤를 볼게요. 자, 여러분, 논리 구조. 우리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요거 좀 별표 칠까요? 주제문의 단서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주제문의 단서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연결어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시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게 다 예시를 가리켜요. 우리 친구들 예시하면 for example, for instance 요것만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if절도 만약에 주어가 이거라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한번 상상해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는 말이 예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자, 상상해보자, 한번 고려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imagine, consider, 뭐 때로는 picture 이라고 하는 이런 동사들도 예시가 될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예시는 사실 일반적인 주장보다는 조금 더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고 내 머리가 잘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주제인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주장 문제를 풀 때 예시와 예시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보기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예시는 예시일 뿐이라서 어디를 집중하냐면 예시의 바로 앞부분, 그 바로 앞부분이 주제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장이 예시가 나오면 그 앞부분에 집중해서 그 앞부분이 주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상중, 즉 글의 상단이랑 중간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앞에 주장을 펼치고 그 다음에 for example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놓으면 편할 것 같죠? 자, 그럼 역접을 한번 볼 건데요. 역접이 뭔지 몰랐어? 자, 역접이라는 건 내가 A를 얘기했어. 근데 계속 A를 얘기할 줄 알았더니 B를 얘기하는 겁니다. C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의 변화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의 전환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역접이라고 합니다. 그 역접을 우리는 한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A야 하다가 근데 B는 근데 C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접에 however, yet, but, still, rather, nevertheless 이런 단어들은 역접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접속 부사가 나오면 앞이 아니라 A를 얘기했지만 결국에 B를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이 주장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요건 언제 나오냐면 일단 먼저 A라는 문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단 말고 상중 부분이나 중하위 요렇게 다 뜰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결론과 요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요약은 말 그대로 정리를 한다는 표현이에요. 맨 첫 번째부터 정리를 들어가지는 잘 않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중하, 중간 그리고 이렇게 하단 쪽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요약하자면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꼭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암기할 땐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연결어가 나오는 걸 토대로 글의 논리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주제에서 쌤이 중요한 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 쌤이가 주장을 할 때 그냥 너무 답답한가 봐. 대놓고 중요해 라고 말하는데 그냥 우리 친구들은 중요한 이렇게 정말 뭔가 무미건조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중요한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면 거기에 이건 중요하니까 이 문장은 진짜 중요하네. 이 문장을 토대로 내가 주장을 골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우리 친구들 중요하니까 important만 생각을 한다. 근데 important는 당연하고요. 뭐 necessary, significant, 그리고 crucial, vital, key, essential, critical, primary 다 뭐예요? 중요한, 주요한,
필수적인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다 정말 중요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쌤이랑 같이 글의 논리 구조 살펴봤고요. 연결사 봤고요. 중요한 형용사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한번 문장을, 즉 지문에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쌤과 함께 실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학평 20번 문제인데요.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1번부터 5번까지 와, 한글이네요. 읽기 편하죠, 그치? 자, 그럼 얘들아 한글을 먼저 읽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쌤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일단 위에서부터 밑에를 읽을 때 윗부분에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핵심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 단어가 뭐냐? 문장 말고 일단 단어부터 찾으시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부터 볼게요. 출판사나 신문사에서 너는 배운다. 다음의 것을 배웁니다. 그럼 다음의 것을 배운다고 하니까 그 배우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즉 프린트가, 즉 인쇄가 되지 않는 한은 실수가 아니다. 우리가 뭔가 이 신문사 아니면 뭐 출판사 책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뭔가 종이로 찍어내잖아요. 근데 실수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쇄를 하지 않는 한 실수가 아닌 거니까. 그거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지금 뭐 출판사, 신문사 뭐 요런 얘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It's the same for email 이라고 나와져 있죠. 얘들아 여기다 체킹 한번 해볼까요? 이메일에서도 마찬가지다 라는 뜻인 것은 앞에 있는 걸 토대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이메일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이메일 얘기만 잔뜩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무조건 이메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시면 nothing bad, 나쁜 것이 일어나지 않는데 나쁜 일이 안 일어납니다. 만약에 너가 샌드 키를 누르지 않으면 우리 샌드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송 요걸 누르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아, 문제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누군가의 욕을 막 썼어요. 그럼 안 되지만 막 욕을 썼어요. 근데 보내지 않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다 지우면 되고 이쁜 말로 바꿔서 얘기해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그냥 쭉 읽어볼까요? What you've written 이라고 나오면 너가 썼던 것이 뭐 철자가 틀리든 사실이 아니든 잘못된 뭔가 무례한 말이 담기든 분명한 거짓말이든 간에 그걸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일단 핵심 단어 찾았고요. 이메일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연결하고 but. 근데 it doesn't matter.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금만 더 가보면요. 만약에 너가 그것을 보내지 않는다면 너는 여전히 고칠 시간이 있는 거잖아. 너는 수정할 수도 있어, 실수를. 자, 그렇게. 그래서 이것은 더 쉽지. 뭐? 보면은, 저기 행하는 것보다 말이 쉽다는 건 물론 맞지만, 자, send라고 보내는 이 send 키는 Your computer's most attractive command. 너의 컴퓨터의 가장 매력적인 명령어야. 자, 여러분 요 안에서도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send 얘기하고 있죠. 자, 전송키를 누르지 않으면 실수가 아니다.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또 나옵니다. 그러나. 자, 여기가 진짜 마지막으로 중요한데요. 너가 send 키를 누르기 전에 make sure that 반드시 대절해라 라고 해서요. but도 나왔고 플러스 make sure that.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주어가 동사하다가 돼요. 너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너의 문서를 아주 신중하게 마지막에 읽어야 합니다. 라고 끝나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핵심 단어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메일과 관련된 얘기가 여기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일단 2번과 4번은 배제하고 들어갑니다. 중요한 이메일을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자, 여러분 샌드와 관련된 얘기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같이 생각해 보신다면 3번 이메일을 전송하기 전에 여기 그대로 나왔죠. 이메일 전송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정답 몇 번이에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담았으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업무상 중요한 내용은 이메일보다는 직접. 자, 결국 이메일 얘기도 아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 11월 학평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글의 구조도 한번 좀 파악해 보면 여기 예를 들어가 나옵니다. 그쵸? 자, 글이 이렇게 있으면 요 중간에 뭐가 나와요? 예를 들어가 나와요. 그러면 쌤이 뭐라 그랬죠? 예를 들어 전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요 앞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실 거고요. 자, 근데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문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일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데 대절이라고 추정한대요. 우리가 소통하는 것의 절반이 뭐래요? 우리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방식을 통해서 행해진다고. 자, 여러분, 이거 단순히 해석으로만 하셨나요? 자, 머리로 이해해 보세요. 뭐야?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는 절반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행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야? 바디랭귀지를 사용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 핵심 단어를 한번 좀 찾아볼게요. 조금 더 가봅시다. 핵심 단어라는 건요, 첫 번째 부분부터 계속 어쩔 수 없이 반복이 돼서 나올 건데요. 비슷한 단어로 반복돼서 나올 수 있고 똑같은 단어로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paying attention to the non-verbal message. 여러분, messages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묶을게요. 자, 얘들아, 여기에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방법, 이게 뭐예요? non-verbal message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이게 거의 같아, 유사한 의미로 쓰였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바디랭귀지. 그게 뭐야? 비언어적인 메시지죠. 근데 이게 뭐예요? 중요한 차이점을 가진답니다. 너의 관계에서. 누구와의 관계?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좀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non-verbal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그 메시지는 뭐예요? 바디랭귀지겠죠. 근데 얘가 어디서 있는 거냐? 학생들과의 관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어떻게? 자, 자세히 맞춰집니다. 누구와? 선생님의 바디랭귀지와. 여기도 또 한 번 나왔죠. 바디랭귀지.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학생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니까 누구와의 관계여야 돼요? 학생과 선생님. 학생, 선생님들과의 관계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지금 예를 들어 전까지 다 온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바디랭귀지, non-verbal messages,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we move our bodies. 요게 세 개가 같은 반복되는 언어였고, 얘를 통해서 핵심 단어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약간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아니라 학생과 쌤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겠다는 거니까, 예를 간단하게 보면은 너희 학생들이 이 교실에 들어갈 때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선생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명령문이죠. 명령문 꼼꼼하게 봅시다. 뭐에 대해 생각해봐? 이것에 대해서. 자, 보시면요, 학생들에게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좀만 더 가면 그것이 여기 밑에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주절의 것.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거 읽어보자. 자, when the teacher has a friendly greeting and a welcoming smile. 스마일 하면은 그 선생님이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환영하는 그런 미소, 그 미소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선생님이 딱 교실에 들어오면은 선생님 표정이 밝고 미소가 지어지면 학생들은 쌤을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소가, 학생들에게 미소라는 건 어떻게? 자, 미소는 does not require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죠. 교실의 분위기를. 언제? 수업 시작한 직후에.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끝까지 다 예시입니다. 뭐예요? 교실 내에서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학생과 선생님의 그 관계에서 선생님이 보여줬던 바디랭귀지는 뭐가 돼요? 미소가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딱 보면서 주장하는 바를 미소로만 집중하시면 안 되죠. 왜? 미소는 예시일 뿐이었으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인 거죠. 그럼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바디랭귀지나 non-verbal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어디 들어가 있나 하고 살펴보시면, 자, 우리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비언어적인 표현, 여기 나오네요. 나머지는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만 알면 우리가 주장을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데요.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교사는 비언어적인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이렇게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쌤이랑 같이 연습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확실히 그냥 단순히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해석해보다 보면은 여기 뭐 미소가 나온다던가 여기에서 있는 일부 단어만 조금 빼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헷갈린다면 쌤이 얘기했던 핵심 단어를 찾는 것부터 해서 직접 찾아서 해석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쌤이랑은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꼭 해보세요.